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별이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정숙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돼요. 우리 정숙이한테는 나중에 내가 다 말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김정숙 씨는 올해 68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계시죠. 이곳에서 벌써 4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을 공립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살아온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하루는 참 규칙적입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나가시죠. 그곳에서 오래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이경자 씨와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경자 씨는 올해 65이고 둘은 무려 40년 지기 친구예요.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 신혼살림을 차린 인연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남편들 직장 이야기, 자식들 결혼시키는 일까지 모든 걸 함께 겪어왔죠. 정숙 씨는 자식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 출가시켰습니다. 큰딸은 부산에서 살고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죠. 명절에나 얼굴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불만이 없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고맙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집에서도 한결같이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어요.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적금도 조금씩 모아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정숙 씨는 남편의 유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손을 대지 못한 물건들이 많아요. 옷장 속 정장들, 책상 서랍 안의 각종 서류들, 오래된 사진들까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바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 씨는 남편의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볼펜들, 지우개, 클립들이 어수선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생명보험 증서라고 남편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직장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단체보험 같은 건 있었지만 따로 개인 보험을 들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 정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왜 이런 걸 혼자 처리했을까? 평소에 집안일은 모두 상의해서 결정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뒀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숙 씨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리고 그것이 정숙 씨의 평범했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죠.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깔끔하게 정리된 보험 증서였어요. 표지를 넘기며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보험 가입일은 2015년 4월, 보험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혀 몰랐던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정숙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혜자란에 적힌 이름이 김정숙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경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멍하니 그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분명히 이경자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정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황당함보다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잘못 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보험 설계사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서명이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거든요. 실수로 했다기엔 너무 깔끔했습니다. 정숙 씨는 보험 증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보험료는 월 15만 원씩 10년간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죽기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는 뜻이었죠. 정숙 씨는 가계부를 관리했는데 이런 큰 돈이 나가는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럼 남편이 어디서 이 돈을 마련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보험 가입 시기였습니다. 2015년 4월이면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조기 퇴직을 한 바로 그 시기였어요. 몸이 아픈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말이에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의심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남편이 왜 경자 씨를 수혜자로 했을까요? 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밤이 되어도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보험 증서 생각만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거나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험 증서는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의 모임은 빠질 수 없었어요. 혼자 있으면 더 이상한 생각만 들 것 같았거든요. 정자에 나가니 이미 경자 씨를 비롯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경자 씨를 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혹시 경자 씨가 이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가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경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숙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묻기엔 너무 민감한 문제였어요. 혹시 오해였다면 친구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었거든요.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경자야, 혹시 우리 영수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뭔가 부탁한 일 있어? 부탁? 글쎄, 특별한 건 없었는데. 가끔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고 한 적은 있지. 내가 바쁠 때 말이야.
경자 씨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럼 정말 남편이 실수로 잘못 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숙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경자 씨가 정말 모르는 일인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정숙 씨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수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 변경은 계약자만 할 수 있다고도 했죠. 정숙 씨는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그럼 남편이 의도적으로 경자 씨를 수혜자로 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경자 씨는 정말 모르는 일일까요? 정숙 씨는 보험사 상담원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경자 씨를 수혜자로 정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었어요. 정숙 씨는 다시 한번 보험 증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2015년 4월 12일이었어요. 2015년. 정숙 씨는 그 해를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져 있던 시기였죠. 그해 3월에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었어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한데 말이에요. 혹시 진단받기 전에 미리 가입한 건 아닐까 싶었지만 날짜를 보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서류함을 뒤져봤어요. 오래된 통장들, 각종 영수증들, 그리고 병원 관련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다운 꼼꼼함이었죠. 그 중에서 2015년 관련 서류들을 찾아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매월 15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에는 자동이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계부를 관리했는데도 이런 큰 돈이 나가는 걸 몰랐다는 게 이상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이 따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모르는 비밀 계좌였죠. 그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갔던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남편의 퇴직금이나 개인 적금에서 나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정숙 씨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어요. 남편은 평생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간단한 일정이나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곤 했죠. 2015년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여러 가지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10일 마이너스 병원 검사 결과, 상담 4월 12일, 마이너스 중요한 일 처리 4월 15일 마이너스 경자와 대화. 정숙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4월 12일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이었고 그날 일기에는 중요한 일 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일 후에는 경자와 대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 읽어보니 이상한 기록들이 더 있었습니다. 2015년 5월부터는 KJ라는 이니셜이 자주 등장했어요. KJ와 산책, KJ 걱정, KJ에게 미안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 KJ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김경자의 이니셜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시기가 경자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때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경자 씨의 남편은 2015년 6월에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즈음부터 남편의 일기에 경자 씨 관련 내용이 늘어났던 거였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남편과 경자 씨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었습니다. 단순한 위로와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까요? 며칠 후 정숙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찾아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서랍에 넣어둔 채로 잊고 있었던 거였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켜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었지만 충전기를 연결하니 켜졌어요. 휴대폰 속에는 많은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연락처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정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병원 예약 확인, 약국에서 보내는 복용법 안내, 자식들과 주고받은 안부 메시지들이었죠. 그런데 연락처를 보다가 이상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별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거든요. 정숙 씨는 별이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남편이 사람 이름을 별명으로 저장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는 본명을 정확히 적어두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럼 별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일까요? 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돼요. 우리 정숙이한테는 나중에 내가 다 말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메시지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별이는 누구일까요? 정숙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경자 씨였어요. 그런데 경자 씨와 별이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정숙 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러고 보니 경자 씨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별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경자 씨를 별이라고 저장해 둔 건 아닐까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보험 수혜자, 일기의 기록들, 그리고 이 메시지까지. 정숙 씨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 동안 혼자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험 증서의 수혜자, 남편의 일기장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별이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까지.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과 경자 씨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쪽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숙 씨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40년 지기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정숙 씨는 경자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너무 돌려서 말하면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경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자야, 오늘 시간 있어?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집으로 올래? 경자 씨는 금세 정숙 씨 집으로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감을 잡은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정숙 씨는 차를 준비하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생각해 봤어요.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들은 잘 있고? 응, 다들 잘 있어. 너는?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던데. 경자 씨도 정숙 씨의 변화를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정숙 씨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정숙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경자야, 사실 우리 영수 유품 정리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상한 거? 경자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정숙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보험 증서가 나왔는데 말이야. 그런데 거기 수혜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순간 경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반응을 보고 직감했어요. 경자 씨가 이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죠. 뭐라고? 생명보험 수혜자가 너로 되어 있어. 2억 원짜리. 혹시 영수가 너한테 얘기한 적 있어? 경자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정숙 씨의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품었던 의심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미안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말 알고 있었던 거야? 경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영수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안쓰러웠거든. 그래서 가끔 병원에 같이 가주고 혼자 있을 때 말동무나 해준 거였어. 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거야? 우리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서로 외로웠나 봐. 영수도 아프니까 더 우울해하고, 나도 혼자 남겨지니까 막막하고, 경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서로 위로해주는 정도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정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와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험까지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2억이나 되는 돈을. 그건 영수가 혼자 결정한 거야. 나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알았어. 언제 알았는데? 작년에. 영수가 많이 아플 때 말해줬어. 자기가 죽으면 내가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다고.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내가 남편 간병하고 있는 동안 너희는 뭘 한 거야? 경자 씨도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정수가. 나도 처음엔 이럴 줄 몰랐어. 그냥 외로웠어.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의지하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영수는 끝까지 너만 생각했어. 나한테도 늘 미안하다고 정숙이한테 못할 짓이라고 말했어. 정숙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경자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했어? 미안하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도 몰라. 정말 몰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40년의 우정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경자 씨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줘. 당분간은 얼굴 보기 싫어. 경자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오열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경자 씨가 집을 나간 후 정숙 씨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정자에서 만나던 친구들과의 모임도 나가지 않았어요. 경자 씨를 마주치는 게 두려웠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화가 났다기보다 너무 상처받아서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정숙 씨는 계속 남편 생각만 했어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던 건 진짜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몇 년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가장 힘든 건 자식들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의 명예에도 관련된 일이고 무엇보다 자식들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숙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셋째 날 되는 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혹시 중요한 일일까봐 받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생명보험입니다. 박영수 고객님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정숙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뭔가 진전이 있다는 뜻일까요? 네, 말씀하세요. 수혜자이신 이경자 고객님께서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께 연락드리는 거예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경자 씨가 보험금을 포기했다고요?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포기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어제 직접 저희 지점에 오셔서 포기각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유가족분께 전해달라고 편지도 맡기셨습니다. 편지라니. 경자 씨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험회사로 향했어요. 편지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험회사 지점에 도착해서 편지를 받아든 정숙 씨는 차 안에서 바로 뜯어봤습니다. 경자 씨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정수가 먼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40년 동안 너를 속이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보험금은 당연히 내 몫이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편지를 읽으면서 정숙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는 정말 너만 사랑했어. 나한테도 늘 그렇게 말했거든. 자기는 정숙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정숙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 손을 뿌리치면서 너 이름만 불렀어. 정숙 씨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경자 씨 손을 뿌리쳤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만 불렀다고요? 나는 그냥 외로운 사람이 또 다른 외로운 사람한테 의지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내게는 배신이었다는 걸 알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인 것 같아.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우정도 내가 망쳤지만 영수와 너의 사랑만은 진짜였다는 걸 꼭 기억해줘.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너만 생각했어. 정숙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경자 씨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결혼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은퇴식 때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정숙 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제야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후로 더욱 정숙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일들, 평소보다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까지. 정수가, 나는 정말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였어. 당시에는 단순히 아픈 몸 때문에 충분히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해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경자 씨와의 일 때문에 미안해했던 건 아닐까요? 정숙 씨는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2018년 마지막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숙이가 내 곁에서 밤새 간병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하다.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정숙이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경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정리해야겠다. 정숙 씨는 이 대목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도 마지막에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만을 사랑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마음 한구석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어요.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적어도 남편의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오랜만에 정자로 나갔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경자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약속대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정숙 씨는 묘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화가 났는데도 40년 지기 친구가 사라진다는 게 허전했거든요. 정숙 씨는 경자 씨가 보이지 않는 정자에서 다른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경자 씨의 편지를 읽고 나서 남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거든요. 정수가, 요즘 경자가 안 보이네. 어디 아픈가? 친구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정숙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살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결혼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넘기다가 2015년경 사진들에서 멈췄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시기의 사진들이었죠. 병원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요양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그런데 그 중에 경자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독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정숙 씨는 그때를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간병까지 해야 했으니까 몸이 둘이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때 경자 씨가 많이 도와줬던 게 기억났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기도 하고 정숙 씨가 일할 때 남편과 함께 있어주기도 했었죠. 당시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싶어서 감동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의지하게 되고 점점 가까워진 거였겠죠. 사진을 보다가 정숙 씨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아픈 사람답게 힘들어 보였는데 경자 씨와 함께 있는 사진에서는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친구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보니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바빴는지,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경자 씨가 한 일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정숙 씨는 남편이 다니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도 받을 겸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담당했던 간호사를 만났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특히 친절하게 돌봐줬던 분이었죠. 어머, 박영수 선생님 부인이시죠? 안녕하세요. 간호사는 정숙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부인께서 정말 복이 많으시더라고요. 복이요? 네, 남편분이 정말 부인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친구분도 자주 오셔서 돌봐주시고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싶었어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정숙 씨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도 자신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였죠. 그럼 정말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게 맞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남편이 어떤 얘기를 주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워낙 부인 얘기를 많이 해서요.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끝까지 돌봐준다고, 정말 고맙다고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정숙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이 정말 자신에게 미안해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았거든요. 친구분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남편분이 부인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요? 네, 뭔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부인께서 오시면 금세 자리를 피하시고 너무 오래 있지도 않으시고 나름대로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정숙 씨는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경자 씨도 나름대로는 자신을 배려하려고 했던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정숙 씨는 근처 공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경자 씨의 편지, 간호사의 증언, 그리고 남편의 일기까지 모든 걸 종합해 보니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경자 씨 사이에 감정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바람이나 배신이라기보다는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했던 것에 가까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가장 사랑했고 그 일로 인해 죄책감을 느꼈던 거였겠죠. 정숙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경자 씨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경자 씨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어요. 화가 나고 상처받은 건 맞지만 40년 우정을 그냥 끝내버리기엔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경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경자야, 시간 있을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1시간쯤 지나서 경자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수가 정말 괜찮아? 내가 나가도 될까? 응, 괜찮아. 우리 자주 가던 찻집에서 만나자.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수다를 떨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마주 앉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자 씨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보험금 포기했다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당연한 거야. 내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 경자 씨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어요. 평소에 밝고 씩씩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경자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경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아픈 사람 돌봐주는 것뿐이었어. 그럼 언제 달라진 거야? 아마 우리 남편 돌아가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갑자기 혼자 남겨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영수도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 정숙 씨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경자 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충격이 컸었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정작 자신의 남편이 더 깊이 위로해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위로해 주는 정도였어. 둘 다 외롭고 힘드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경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영수는 달랐어. 항상 미안해했거든. 정숙이한테 죄 짓는 일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늘 말했어. 그럼 왜 보험까지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수가 혼자 한 일이야. 나중에 알고는 깜짝 놀랐어.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따졌더니 자기가 죽으면 나 혼자 남겨질 텐데 그게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정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경자 씨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경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영수가 마지막에 어떻게 말했는지 아니?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정숙이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다고 대신 나한테 나중에 다 설명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정숙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정숙이었고,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 마음만은 변한 적이 없다고. 경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정수가, 영수는 정말 너만 사랑했어. 나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도 결국은 너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 내가 너의 친구니까 소중하게 생각한 거지. 나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니었어. 정숙 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남편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경자야, 너는 내 친구였잖아. 친구 남편한테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게. 맞아,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정수가, 나도 정말 힘들었어. 갑자기 혼자 남겨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때 영수가 유일한 위안이었거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40년 우정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자야, 내가 너 입장이었어도 아마 비슷했을 거야.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누군가 위로해주면 의지하고 싶었겠지. 경자 씨는 고개를 들어 정숙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아니야. 아직도 속상하고 화가 나. 하지만 너희 둘 다 외로웠고 힘들었다는 건 알겠어. 정숙 씨는 찻잔을 들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수가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거면 충분해. 경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한동안은 조용히 지낼 생각이야. 너한테 상처 준 게 너무 미안해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정숙 씨는 경자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경자야,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우정까지 완전히 끝내고 싶지는 않아. 40년이 너무 아깝거든. 경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그렇게 첫 번째 화해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자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확신을 얻은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혼자 그런 마음 안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숙 씨는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정숙 씨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집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흥미로운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경로당 미술치료 봉사자 모집. 정숙 씨는 젊은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붓을 놓았지만 가끔 그리워할 때가 있었어요. 이참에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정숙 씨는 경로당에 연락했어요. 담당자는 반갑게 맞아주며 언제든 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다음 주부터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봉사날 정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즐거웠거든요. 정숙 씨, 정말 그림 잘 그리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좀 했었어요. 정숙 씨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우울한 생각만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았어요. 봉사활동을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정숙 씨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경자 씨도 근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공통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였는데 경자 씨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니 신기했습니다. 경자도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네. 정숙 씨는 경자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 다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정숙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경자 씨와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지만 어색하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 정수가. 경자야. 잘 지내? 응, 그럭저럭. 너도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경자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마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봉사한다면서? 어때? 아이들이 정말 예뻐. 책 읽어주면 너무 좋아해서 나도 기분이 좋아져.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웠어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정숙 씨는 경로당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정식 강사로 활동해 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급여도 받고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민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정숙 씨는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필요한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셈이었죠. 1년이 지났을 때 정숙 씨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집에서만 지내며 우울한 생각을 하는 대신 매일 바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정숙 씨를 찾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말 이해해요. 당신도 외로웠고 실수했지만 결국 저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정숙 씨는 웃으며 계속했어요. 경자와도 가끔 마주쳐요. 아직 예전처럼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40년 우정이 아깝거든요. 밖에서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 씨도 내일은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 스케치를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생 후반에 찾아온 시련이었지만 정숙 씨는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